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 로봇팀 인턴 이찬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2달간 연구를 한 셀프 콜리전 알고리즘 분석에 관한 연구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니퓰레이터의 모션 플래닝에 관심이 있어 다이로스 인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제가 매니퓰레이터의 모션 플래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매니퓰레이터는 물류용, 수술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어 실용적인 로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 연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매니퓰레이터 로봇에 관련돼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션 플래닝의 경우 실행 가능한 경로 생성부터 장애물 회피까지 로봇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여 매니플레이터의 모션 플래닝에 관련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던 도중 매니플레이터의 자유도, 즉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인트 스페이스의 차원이 높아진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얘는 계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기존의 모션 플래닝 방법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모션 플래닝 방법으로는 그리드 베이스 방법, 그리고 Artificial Potential Field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드 기반의 방법은 컨피규레이션을 그리드로 표현을 해가지고 옵티멀한 패스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DOF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리드를 표현하게 되는 메모리양이 매우 증가하게 되고 그래프 검색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Artificial Potential Field의 경우에는 목표하는 지점으로는 Attractive Field가 발생하고 장애물 부근에는 Repulsive Field가 발생합니다. 이 필드를 더해가지고 Potential Gradient Descent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로컬 미니마에 빠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의 장애물 사이를 지나갈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샘플링 베이스드 모션 플래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샘플링 베이스드 모션 플래닝이란 컨피규레이션을 샘플링한 다음에 실행 가능한 패스를 찾는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얘는 이제 방법의 일부 중 PRML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우선 컨피규레이션을 랜덤 샘플링 한 다음에 프리스페이스 안에 있는 피지블한 컨피규레이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스타트 지점부터 골 지점까지 가능한 패스들을 찾게 되고 이들을 엣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래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옵티멀한 패스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샘플링 베이스드 모션 플래닝에서 콜리전 체킹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논문 자료는 PRM과 레이지 PRM의 논문 자료를 인용한 그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PRM의 경우에는 콜리전 체크를 위해서 99% 이상의 콜리전 체크 타임이 필요하고 레이지 PRM의 경우에는 전체 시간 중에 80% 정도 콜리전 체킹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샘플링 베이스드 모션 플래닝에서 콜리전 체킹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리전 체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이는 셀프 콜리전 디텍션 그리고 환경과의 콜리전 디텍션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셀프 콜리전 디텍션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셀프 콜리전 디텍션은 로봇의 자기 파괴 방지 그리고 로봇의 실제 작업 영역을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효율과 정확도를 동시에 높이기 어렵다는 논문 결과를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스톰이라는 논문에서 조인트 너프 알고리즘을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조인트 너프란 포지셔닝 엔코딩 그리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하여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MLP 학습을 통해서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셀프 콜리전 디텍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인트 너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의 러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프 컬리전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링크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니플레이터의 경우에는 그 프랑카 판다만 해도 DOF가 7이기 때문에 매우 큰 차원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통 샘플링 베이스드 모션 플래닝을 할 때 많은 개수의 샘플링이 있어야지만 좀 더 옵티멀한 패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는 많은 개수의 데이터 그리고 높은 차원의 데이터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 계산을 하기에는 매우 계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하기에는 매우 계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적은 계산량으로 빠르게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즉, 실시간으로 셀프 콜리전 디텍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주로 러닝을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켜가지고 가장 가까운 링크 간의 거리의 예측값을 얻게 됩니다. 조인트 너프에서는 MLP를 이용해가지고 로봇 조인트 앵글을 인풋으로 넣을 경우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를 예측값으로 얻게 됩니다. 또한 실제값과 예측값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로스를 최적화하며 MLP를 학습하게 됩니다.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의 값에 따라서 로봇이 콜라이드 상태인지 논 콜라이드 상태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턴스 값이 마이너스 0.2보다 큰 경우 콜라이드 상태로 구분하고 마이너스 0.02보다 작은 경우 논 콜라이드 상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디스턴스 값이 클수록 논 콜라이드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콜리전 스피어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방법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턴스를 구할 때 그 스피어 간의 반지름을 더한 값에서 중심 간의 거리를 빼서 디스턴스를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디스턴스 값이 어떤 트레스홀드 값보다 클 경우에 이 상태를 콜라이드 상태, 그리고 트레스홀드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논 콜라이드 상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조인트 널프에서는 이 값을 마이너스 0.02로 설정하여 0.02m 마진을 주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스피어가 친습했을 경우에는 D가 양수값이 보통 나오고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D가 음수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threshold 값을 0으로 설정했을 때 양수 음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조인트 너프의 네트워크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 너프는 조인트 앵글을 MLP에 넣었을 경우에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를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 프랑카 판다를 바탕으로 콜리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프랑카 판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DOF가 7이기 때문에 샘플의 차원이 7차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인트 널프에서는 10,000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콜리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는 10,000/7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10,000/7 데이터를 MLP에 넣어가지고 학습된 MLP에 넣어서 그 아웃풋으로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를 얻을 수 있었고 이 사이즈는 10,000/1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모델로부터 얻은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를 바탕으로 로봇이 콜라이드 상태인지 아니면 논 콜라이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는 여기서 이 페이지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모델을 프리미티브한 도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링크 간의 거리를 모두 구하게 되는데요. 현재 그 콜리전 책에 그 중요하게 작용되는 링크는 2, 3, 4, 5 핸드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링크 2에 대한 콜리전 스피어와 링크 4, 5 핸드에 대한 콜리전 스피어들 간의 거리를 모두 구하게 되고 나머지 이 셋에 대해서도 콜리전 스피어들에 간의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이 거리들을 바탕으로 링크 디스턴스의 최대값을 얻어가지고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를 얻게 됩니다.
즉 조인트 7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클로지스트 디스턴스 값을 하나를 얻게 되는데 얘가 1000/1인 이유는 저희가 샘플 개수를 10,000개를 했기 때문에 10,000개의 샘플에 대해서 각각의 클로지스트 디스턴스를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00/1의 아웃풋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데이터셋을 어떻게 얻는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인트 앵글을 샘플링한 후에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조인트 앵글을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즈는 샘플 개수 크로스 DOF 사이즈, 즉 1000/7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레인 셋은 70, 밸리데이션 셋은 20, 테스트 셋은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링크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는데요. 링크 디스턴스는 이제 로봇을 이루고 있는 그 콜리전 스피어들 간의 디스턴스를 바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로봇의 링크는 링크 1에서 핸드까지 총 8개 정도, 8? 네, 9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베이스 링크, 링크 1, 링크 7은 콜리전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6개의 링크만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링크 2와 링크 4, 5 핸드 간의 콜리전을 체크하고 그 콜리전 즉 디스턴스를 알고 그다음 링크 3과 5 핸드 그리고 링크 4와 링크 핸드 간의 그 링크 디스턴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 링크 디스턴스 중에 최대값을 얻어가지고 콜리전 링크 디스턴스를 얻게 됩니다.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을 얻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피어 간의 거리를 구할 때 기존 방법과 다르게 그 반지름의 합에서 중심 간의 거리를 빼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링크 디스턴스의 최대값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링크 디스턴스 D값이 마이너스 0.02보다 클 경우에는 로봇이 콜라이드 상태, 그리고 마이너스 0.02보다 작을 경우에는 논 콜라이드 상태라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모델에서 포지셔닝 엔코딩 그리고 MLP를 이용하게 됩니다. 포지셔닝 엔코딩이란 저희가 조인트 앵글 값을 넣었을 때 얘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데이터셋으로 바꿔주는 것을 포지셔닝 엔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MLP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얻을 때 하이 프리퀀시 펑션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지셔닝 엔코딩을 할 경우에는 하이 프리퀀시 펑션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디스턴스의 예측 정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이제 비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를 할 때 이제 리그레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리그레이션 태스크를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셔닝 엔코딩으로 데이터 가공을 해준 후에 MLP를 이용해가지고 모델의 아웃풋을 얻을 수 있습니다. MLP는 그림과 같이 25/64 두 개의 레이어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로 6를 이용을 합니다. 이 모델의 아웃풋으로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의 예측값을 얻어서 결국 이제 인풋인 조인트 앵글에 대한 가장 가까운 링크 간의 거리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조인트 너프 구조를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트레인을 하는 방법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이제 인풋으로 조인트 앵글을 넣었을 때 모델에서 포지셔닝 엔코딩을 해주고 멀티레이어 풀스트론을 이용해가지고 아웃풋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과 실제 디스턴스를 바탕으로 민스퀘어드 에러로 로스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민스퀘어드 에러란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제곱을 평균한 값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 데이터에 대한 민스퀘어드 에러랑 콜리전 데이터에 대한 민스퀘어드 에러를 둘 다 고려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콜리전 데이터란 실제 이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실제 링크 디스턴스를 계산을 할 텐데 그 중에서 링크 디스턴스가 마이너스 0.02보다 큰 데이터들을 따로 뽑아와가지고 콜리전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찾아본 결과 일단 트레인 로스를 할 때
트레인 모델의 로스를 정의할 때 저희가 오차를 줄이고 싶은 요소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 실제 데이터를 뽑아오면은 트레인 셋이 7,000개인데 그중에서 콜리전 셋은 53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스parse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차를 또 줄이고 싶어가지고 트레인 로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어, 보통은 분리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정의를 한 다음에 콜리전 셋에 대해서 로스를 한 번 더 좀 더 강화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로스도 줄이고 콜리전 데이터에 대한 로스도 줄이고자 로스의 이 두 개의 항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인트 너프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얘는 이제 에포크를 1000으로 설정해가지고 1000번 이터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우선 에포크 원래는 오픈소스 코드에 에포크를 200으로 설정해가지고 에러를 뽑아본 결과 미니멀 트레인 에러가 0.771m 그리고 미니멀 밸리데이션 에러가 0.0684m였습니다. 7cm 정도 오차가 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작은 오차가 아니기 때문에 에포크를 좀 더 높여왔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작아지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네, 그 후에 제가 테스트 셋을 따로 만들어 봐가지고 조인트 너프를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얘는 일단 에포크를 200을 바탕으로 한 모델을 에포크를 200으로 학습한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그 전에 데이터셋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조인트 각도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고 조인트 3의 각도를 변화를 시키면서 그 콜리전 디텍션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조인트 3의 각도를 변화를 시킨 이유는 가장 로봇의 움직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인트 3의 각도를 변화를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절반은 마이너스 1 라디안에서 마이너스 3.078 라디안으로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078 마이너스 1 라디안으로 변화를 시켜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078로 이동했을 때 콜리전 발생했을 때 지금 디스턴스도 콜리전 발생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다시 돌아가면서 여기 지금 화질이 좀 깨졌는데 파란색은 그 테스트 셋의 그 예측 값이고 빨간색은 테스트 셋에 대한 클로지스트 디스턴스의 실제 값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고 에러도 0.014, 즉 1c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러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충돌할 때 1cm는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1cm 차이 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콜리전 체크를 할 때도 원래 실제 값은 여기 빨간색 부분에서 충돌을 하는데 그 모델을 학습했을 때는 그 콜리전을 디텍터하는 부분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에포크를 1000으로 해가지고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에포크가 200일 때보다는 에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지만은 아직도 9mm 정도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에러가 작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인트 너프를 바탕으로 셀프 콜리전 디텍션을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조인트 너프를 이용한 결과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의 트레이닝 오차는 약 0.071m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셋으로 모델을 테스트한 결과 0.003m,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조인트 3의 각도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결과 0.014, 0.009m의 오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인트 너프의 한계점은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의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오차가 큰 편인 것을 확인하였고, 얘를 F크를 늘려서 1000까지 늘려서 해봤는데도 아직 오차가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F크를 늘려서 오차를 줄이거나 아니면 레이어 개수를 늘리는 등의 파라미터 튜닝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조인트 널프를 이용해가지고 셀프 컬리전 디텍션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MLP를 이용해가지고 조인트 앵글에 대한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의 예측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인트 너프에서는 포지셔닝 엔코딩을 통해서 클로지스트 링크 디스턴스의 예측 정확도를 높였고, MLP 모델을 학습해가지고 이 예측값을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라고 말하기 조금 그럴 정도로 오차율이 큰 것을 확인하였고, 파라미터 튜닝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셀프 컬리전 딕테션을 넘어서 멀티암에 대한 셀프 컬리전 어보이던스, 그리고 환경과의 콜리전도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인 콜리전 체킹, 그래서 이들을 바탕으로 샘플링 베이스드 모션 플래닝에 적용하는 향후 계획을 갖고 있고, 이는 인턴을 연장하면서 계속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전 2달 동안 이제 셀프 콜리전 어보이던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지도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교수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많은 도움 주신 박수환 조교님, 그리고 소셜팀 조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